1992년 1월 21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김용수는 뉴욕에서 미국 국무부의 아놀드 켄터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간 겁니다. 김용수의 발언이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대신 수교를 해달라. 1992년 1월 2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1991년 12월 13일 날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된 날로부터 약 한 달, 한 일주일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본 합의서에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조항이 4개가 있습니다. 1. 상호체제 인정 존중. 2.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불가침. 상호 비방 중상 중지, 파괴 전박 활동 중지. 그리고 이제 5조부터는 경계선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뭐 교류 협력에 관한 문제인데, 바로 그 기본 합의서는 북한이 간절히 원해서 체결된 겁니다. 91년 12월 13일이면은 사실은 독일이 통일된 지 한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실제로 총리급 회담이 시작되던 시점은 동굴압화가 막 흔들리고 동독의 민심이 서쪽으로 막 넘어가고 90년 가을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통일이 막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임박했던 시점입니다만 그때 북한이 심각하게 체제 붕괴의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합의서에서 4개 특히 뭐 여러 개 있지만은 1, 2, 3, 4항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불안해서 미국에 간 겁니다. 남쪽으로부터는 체제 보장을 받았는데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으려면은 수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수교를 안 해줄 테니까 그전에는 평화협정 체결해달라고 하면서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걸었었습니다. 미군 철수하고 평화협정 하자. 북한이 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수교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부시 정부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92년 1년 내내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력 원자기구를 내세워서 북한에 대한 핵 관련 특별사찰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특별사찰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뒤지는 겁니다. 일반 사찰은 IAEA 이 사찰관들과 주재국의 당국자들이 합의한 지점과 합의한 시간에 핵 관련 시설을 열어보는 겁니다. 특별사찰은 불신검문처럼 아무데나 막 뒤지는 겁니다. 그걸 자꾸 집요하게 요구를 하니까 북한은 미국이 드디어 핵 문제를 가지고 핵 개발 의혹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북핵 문제 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92년에 미국에서 선거가 이제 돼가지고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클린턴으로 1월 달에 클린턴 정부가 출범을 하고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바로 클린턴 정부 출범한 뒤 한 2달, 김영삼 정부 출범한 지 25일 날 취임식 했으니까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점에 3월 12일이죠. 북한이 난데없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을 했는데 아마 그 68년이죠. 우리가 75년에 가입했죠 아마. 우리보다 먼저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을 했는데 바로 그 핵 비확산 조약 NPT라고 약칭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거기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그로부터 한 18일 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 앞으로 북한한테 잘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보수층에서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미국보다 북한이 좋다고 그러냐.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 하는 그 유명한 문구. 그렇게 해서 북한한테 남북 화해 협력 쪽으로 그 다음에 대북 지원도 해줄 수 있다 하는 취지로 그 남북 관계를 잘 발전시키자는 메시지를 보냈건만 그로부터 한 보름 정도 지났나요? 보름 조금 지난 뒤에 NPT 탈퇴를 하고 나서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정말 북한한테 딱이 맞은 기분이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통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그 당시에 있다가 갑자기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릴 뻔했고 어떤 식으로 꼬였는지를 현장에서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원고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실록이나 다름없으니까 기록하셔도 됩니다. 자, 북한이 NPT를 탈퇴했다. 미국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아버지 부시 정부가 이걸 북한이 해달라는 걸 해줘버렸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수교를 한다. 그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어요. 주한미군이 있는데 수교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소련하고 이미 수교를 했고,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수교를 했고, 중국과도 수교 다 내정해놓고, 92년 가을에 이제 최종적으로 형식적인 수교 절차를 끝냈지만 그 전에 이미 무역대표가 나가 있었지 않았어요. 노재원 차관이 무역대표로 나가 있었고 사실상 그게 대사관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동맹국들은 남쪽과 수교를 했는데 남쪽의 동맹국들은 북한을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IAEA 사찰만 강요하고 들어오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이 된 겁니다. 이런 게 잘못됐다고 클린턴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못 막는 일은 생겨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김영삼 대통령은 또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멋진 말씀을 하셔놓고 북한이 자기 뒤통수 때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북한을 절대로 잘해주면 안 된다. 거칠게 다뤄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나올 때 극력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말 들어가면 일을 그르친다. 빨리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우리의 그런 반대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내서 양자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본격적으로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건 사전 협상이고 본격 회담을 하기 위해서 제네바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이제 1년 이상 협상을 하죠. 그 중간에 김일성은 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94년 10월 21일 날 클린턴 정부와 북한의 김일성 정부가 클린턴 미국과 김일성 북한이 아주 획기적인 합의를 합니다. 1. 북한의 핵활동 중단. 2. 그 대가로 핵활동을 중단하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 수교협상 개시. 3. 영변에 있는 5,000kW짜리 핵발전기를 가동 중단하는 대신 그거의 400배 되는 200만 kW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이 제공하는 적절한 부지에 지원해준다. 8년 만에 끝내준다. 북한이 아주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가 진짜 표정 관리를 해야 될 정도였어요. 핵활동 중단 그 5,000kW면 5,000kW는 뭐 조그마한 거예요. 네. 200만 kW가 인천시가 쓰는 정도입니다. 인천시가 쓰는 전기 용량이 아마 한 250만 kW.
근데 그 북한 전체가 지금 250만 킬로와트밖에 전기를 못 쓰는데 200만 킬로와트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전기의 80%가 거저 들어오는데 그건 나쁘지 않고 그거 5천 킬로와트짜리 발전소 하나 그 발전소는 왜 중요하냐 그 발전소의 원자로인데 그것의 연료봉을 꺼내가지고 재처리하면은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로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폭탄을 못 만들게 하려고 가동 중단을 시킨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수교 협상을 개시해 준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아니 그 3개월이야 기다리지. 그 핵활동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해놓고 20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져주기로 해놓고 우리 보고 돈은 70%를 내라고 했어요. 46억 달러짜리 공사입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 우리는 회담에도 못 들어갔는데 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이 당신 북한 붕괴한다고 입에 달고 사하지 않나. 공사하다가 붕괴하면 당신네 건데 돈 내야지. 할 말이 없어요. 그 사실 70%는 물 수밖에 없었고 20%는 일본한테 씌우더라고. 그 10%는 미국이 낼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EU한테 갖다 씌우더라고. 미국은 돈 안 써요. 6.25 이후에 우리한테 원정문 접근할 때만 돈 썼지 돈 안 씁니다. 손 남은 돈으로 뭘 해요 지금. 자 그런데 수교 약속을 미국이 못 지켰습니다. 바로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근데 못 지킬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10월 21일 날 기본 합의서,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걸 체결해 놓고, 그리고 2주 후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를 하고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는 바람에 공화당 의회가 사사건건 클린턴 정부의 대북 여러 가지 그 정책에 관해서 시비를 걸고 제동을 거니까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미국이 내기로 한 것은 중유 50만 톤이었는데 매년 그것도 그 재원도 마련하기 어려워가지고 막 이 돈 저 돈 돌려서 간신히 약속을 지켰습니다만은 수교 협상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도 이행되지 못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이해를 했어요. 의회가 발목을 잡으니까 그러지만 언젠가는 저게 풀리지 않겠는가. 그 대신 지금 경수로 공사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다리자. 수교 협상은 내내 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수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았어요. 핵활동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93년 3월 12일 날 NPT 탈퇴를 선언 이후에 미국이 바로 북한을 불러내서 베를린에서 비공개 접촉을 할 때부터 제네바에서 협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들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북핵 문제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핵활동을 안 했으니까. 혹시 93년 그 이후에 무슨 노스코리아의 뉴클리어 프로그램이 계속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북한은 그래요. 북한은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반대 거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나 회담이 없으면은 다음번 회담이 열릴 때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핵활동을 합니다. 지금 북핵 문제 터진 지 24, 5년이 돼가는데도 그게 틀림없는 말하자면 룰이 돼 있어요. 원칙처럼 돼 있습니다. 이제 2002년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햇볕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북핵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맘 놓고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북핵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 있었으면 아마 시작 못했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점에서는 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북핵 문제가 이렇게 꼬여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불행해요.
처음부터 이걸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는 정권이었으면 이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정부 같으면 북핵 문제 핑계대고 별짓 다 하지 않았어요. 개성공단도 중단시키고 뭐. 그 이제 2002년으로 넘어오는데 7월 달에, 그때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예요. 7월 달에 미 국무부에 존 볼턴이라고는 차관이 옵니다. 자, 2002년 7월 달에 부시 정부가 부시 정부는 2001년에 들어왔지만 2001년 초부터 김대중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남북관계 그걸 계속 제동을 걸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공화당이니까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 아버지 부시도 그렇고 아들 부시도 그렇고 이라크 걸프 전쟁 일으키고 이라크도 침공하고 그런 일종의 전쟁을 벌려가지고 미국 무기 시장이 넓어지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무언가 분란이 계속돼야지 평화가 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트럼프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좀 조용해지니까 지금 예루살렘 문제를 가지고 중동에서 좀 소위 군수물자가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거 보십시오. 7월 달에 와가지고 북한이 지금 클린턴 때 맺은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 말하자면 핵활동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상한 장난을 치고 있다. 자기네가 수교 협상 개시하지 않은 개시한다는 약속 안 지킨 것은 또 잊어버렸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북핵 문제 그 전개 과정을 보면서 서부 영화에서 백인들이 인디안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누명을 씌우는 거고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되풀이된 걸 봤습니다. 백인들 그러지 않았어요. 서부 개척 시절에 인디안은 약속도 안 지키고 뭐 법도 없고 그냥 무조건 뒤통수 때리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계속 줬는데, 서부 영화에서 6.25 후에 참, 그래서 미국 사람 좋아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증거가 없지 않느냐, 북한이 지금 나쁜 짓 한 증거가 없는데 왜 자꾸 이 정상회담 이후에 잘 나가는 남북관계를 자꾸 여기서 스톱시키려고 그런가 하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대통령 자신이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이 통일 문제는 통일 외교안 문제는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뭐 장관한테 맡기고 해가지고는 안 돼요. 국무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그 결정하라고 하면 그건 백년하청이에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만 합니다. 톱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냥 결정으로 지시로 내려보내야지.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계속 막았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2002년 7월 달에 존 볼턴이 와가지고 북한이 드디어 이상한 짓을 했다. 우리가 증거를 하나 찾았다. 함부르크 항에서 노스코리아의 남포로 가는 배에다가 고강도 알루미늄을 실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추적한 끝에 그 고강도 알루미늄 송장을 우리가 송장 사본을 하나 구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고강도 알루미늄은 우라늄 고농축하는데 쓸 수 있는 튜브를 만드는 원료다. 근데 고강도 알루미늄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총도 만들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다 합니다. 요즘은 가벼운데 단단한 것이 알루미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금속 공학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알루미늄 그 양은 냄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는 그게 어떻게 꼭 그리 쓰여진다는 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그쪽으로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고 말 것이다.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2일 날 제임스 켈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대표단 7명이 평양에 들어갑니다. 국무부 차관보, 동아태 차관보,
국방부 무슨 부차관보, 무슨 뭐 백악관 무엇이, 무슨 백악관, 국방부, 뭐 국무부 등등 해가지고 7명이 쫙 가요. 뭐 통역까지 포함해서. 가가지고 10월 2일 날 들어가서 10월 2일 날 들어가자마자 강석주 당시에 김계관 제1외교부 부부장, 차관이죠. 만나가지고 너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루미늄 송장에 뭐 솔직히 풀어라. 이게 지금 너희들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증거냐?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있지도 않다. 우리야말로 클린턴 정부 때 체결한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영변 원자로는 이미 가동 중단됐고 경수로 신포지구에 경수로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다는 희망 때문에 우리 그런 짓 안 하고 있다.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는 식으로 항변을 해도 아니다. 뭐 불어라, 뭐 자백해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북한이 밤새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제가 이제 79년,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80년대부터는 이제 남북대화 일선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회담도 많이 했지만 북한 사람들이 가만 보면요, 상대방이 굉장히 그것을 중시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거꾸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걸 딱 잡아채가지고 그걸 상대방을 압박하는 카드로 씁니다. 엎어치기 명수예요. 막 자꾸 그걸 보채듯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당신이 허자는 대로 할 테니까 이걸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협상을 해요. 그 이제 밤새 전략을 바꿨다는 것이 어떻게 됐냐. 그 이튿날 아침에 외교부 부장이 강석주가 대표단 불렀대요. 켈리 일행이 갔다 와서 이제 우리한테 또 디브리핑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93년 3월 12일 날 NPT 탈퇴를 선언했고, 그 조약에 근거해서 그 탈퇴 선언한 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탈퇴 효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NPT 회원국도 아니다. NPT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AEA나 어떤 UN 내에서 그 상임이사국들, 소위 공식적인 핵 보유국들이 지휘하는 IAEA의 간섭을 받을 것도 없고, 지휘를 받을 것도 없고, 보고할 것도 없고, 감시받을 그럴 처지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권국가다. UN에도 가입하지 않느냐. 따라서 주권국가이고 NPT의 저촉을 안 받는 그런 국가가 핵과 관련해서 무엇인들 못 가지겠는가? 너희들이 뭔데 이런저런 시비를 거느냐? 우리는 당신네가 걱정하는 그런 것도 가질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회담에 참석했던 분, 동역했던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7명이 전부 일제히, 자기 빼고 6명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죠. 눈을 마주치게 됐다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자백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많은 조건을 걸었어요.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북한의 화법은 특이합니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요. 자, 주권 국가다. 그 다음에 NPT는 이미 탈퇴해서 우리가 당신네 간섭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권 국가이고 NPT를 이미 탈퇴한 나라가 무엇이든 못하랴. 그럼 무슨 화폐 얘기를 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건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조건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되다. 꼭 이랬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북한이 자백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는 중단하고 우리하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한미 간에 완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합의될 때까지는 일체 발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뭐 입을 막아놓고 간 겁니다. 우리는 고지식하게 이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그해 2002년 10월 19일 날부터 평양에서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돼 있었어요. 그 19일 날 제가 가야 됩니다. 대표단과 같이. 근데 16일이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6일 날 미국의 그 USA Today라고 그 가판이 있습니다. 공짜 돌리는 거요. 이 타블로이드판. 거기에 북한이 10월 3일 날 드디어 고농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백했다는 그런 식의 기사가 났다고 통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야, 이게 이제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담에서 핵 문제를 앞에다 턱 장애물처럼 설치를 해버리니까 잠깐 그 회담에서 뭐 합의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따지느라고 이제 시간 다 가고 그 장난을 치는구나, 바리케이트를 놓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평양 가서 딸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정일을 만나려고 그랬더니 전날 김정일 위원장을 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께 내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위를 좀 설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네 그 밑에서 하는 얘기 못 듣겠어. 최고 책임자한테 얘기를 직접 들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요구를 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은 지방에 가 계시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장한테 말씀하시면 다 그게 다 통하게 됐습니다. 당신 잘 아듯이 우리 쪽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가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일색으로 나갑니다. 예. 무슨 뭐 지금 장관 얘기 다루고 뭐 차관 얘기 다루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김영남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도 장관님께 보고가 돼서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전화로 보고든지 해서 답이 나오니까 굳이 먼 데까지 차 타고 김정일 위원장 만나러 가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김영남 만나기로 오고 아침에 19일 날, 20일 날 아침에 갔습니다. 사무실로. 가지고 따졌어요. 도대체 왜 그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어렵게 만드느냐.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김영남이 아니 장관 선생 그쪽 사람들이 님자를 안 붙이고 꼭 선생이라고 그래요. 이장희 교수 같은 건 이장희 교수 뭐 박사 교수 선생 이렇게 붙이지 교수님 박사님 절대로 안 합니다. 목사님도 목사 선생이라고 그러지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우리를 압박하는데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뭔들 못 가지겠어. 우리 외교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백했다는 식으로 지금 말을 만들고 뒤집어 씌우는데 이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 게다가 혹시 통역 누가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통역이 그 시동찬단을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 별 생각이 없이 그야 뭐 우리 원래 하던 쭉 통역하던 인원이 했죠. 통역원이 했죠. 그래요. 두 군데서 사고가 났겠구나. 첫째, 조건절이 중요한데 북한에 많은 조건절이 중요한데 조건절을 생략하고 들었던 미국 사람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만든 통역의 문제가 겹쳤구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실체적 진실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핵 문제가 북한이 고농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게 됐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자백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나가면서 경수로 공사를 중단을 시켜요. 경수로 공사를 중단을 시키니까 북한은 바로 2002년 연말에 그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2003년부터 이제 93년에 문제가 시작돼가지고 94년 10월 21일 날 미국 간에 합의가 됐던 소위 공사 중단 약속, 이거는 이행할 수가 없게 됐다. 이 공사를 중단시켜버렸는데 우리가 뭐 그 원자로를 가동 중단시켰냐. 가동 재개한다는 식으로 선언하고 핵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미국이 자기네들이 작은 나라를 찍어 누르면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면서 시키는 대로 나오리라고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제가 옛날에 서부 영화에서 흔히 나왔던 백인들이
인디안에 대해서 했던, 인디안은 부족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도 아니고. 시종 내지 부족 규모밖에 안 되니까 중간에 소위 그 이간질 좀 헐자를 넣어놓고 그거 하면 얼마든지 이게 주물러지거든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중단을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바로 핵 활동을 재개한다고 나오니까 미국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거 회담으로 풀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번에는 양자회담이 아니라 육자회담으로 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육자회담의 발상은 뭐냐? 북한을 뺀 나머지 국가가 5대1로 스크럼을 짜고 북한을 압박하면 손들지 않겠는가? 참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미국의 심부름을 하며 러시아가 어떻게 미국의 심부름을 합니까? 한국이야 그런다 치고 또 일본이야 그런다 치고 지금도 중국적 관론,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좀 잘못한다 그럴까 판단을 잘못해요. 근데 그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회담을 해나가는데 또 한 번의 고비가 옵니다. 북한을 계속 이제 핵 활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고 하는 역할을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가 했어요. 육자회담이 열리고 난 뒤에 미국의 아까 동아태 차관보 제임스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 장관급 회담이 있거나 차관급 회담이 있거나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 회담만 열리게 생겼으면 그리고 육자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남북 간에 당국자 회담이 열리면은 통일부 장관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먼 데까지 전화를 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다음번 회담 때 북한을 이런 식으로 사전에 좀 오리엔테이션 시켜가지고 육자회담에서 합의를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좀 사전 조율을 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미국이 가만 보니까 북한이 남한 말을 듣는다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쌀과 비료입니다. 쌀과 비료가 가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금강산이 막 활성화되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이러니까 이게 북한도 남한의 말을 들어야만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담에서도 육자회담이 잘 되도록 말하자면 이제 그 분위기 조성해달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남한의 힘으로 2005년 9월 19일 날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9.19 공동성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 우선 당시에 그것이 9월 19일 날 2005년 9월 19일 날 베이징에서 6국이 합의해서 발표한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 세계 언론이 이제 이걸로써 북핵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되게 됐다. 북핵 문제 해결의 완벽한 로드맵이다 하는 식으로 찬사를 보냈어요. 1.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지난번 핵활동 중단이지만 이번 부핵화. 2. 미북 수교. 협상 개시가 아니고 3개월의 교시가 아니고 수교 바로. 그 다음에 덩달아서 일북 수교. 3.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의 경제 지원. 4.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준다. 반말로 하면 평화협정 체결된다. 이게. 평화협정 체결과 미북 수교는 사실은 동전의 앞뒤 같은 것입니다. 수교를 하면 평화협정 해야 되고 평화협정은 수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수교해달라고 그랬지만 봐도 그 얘기는 평화협정까지 해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았어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 미군이 주둔하는 조건에서 평화협정 체결해달라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하자. 그동안에 하도 약속을 해놓고도 상대방한테 계속 핑계대고 네가 약속을 깼다는 식으로 책임 미루면서 서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자는 그런 조항까지 집어넣어놨어요. 세계 언론이 극찬했습니다. 이걸로서 노스코리아의 뉴클리어 프로그램 이제 완전히 해결된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미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조그만 은행 BDA라는 조그만 은행에 BDA,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조그만 은행에 북한이 저금에는 2,500만 달러를 내주면 BDA는 그날로 미국과 거래 중단이다. 요즘 스칸달이 보일 것입니다. 그 돈은 북한이 위조지표를 그려가지고 돈 세탁을 해서 갖다 저금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나쁜 돈이고
그 나쁜 돈을 내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니까 북한이 어저께 합의를 해놓고 지금 국무부가 합의를 해놓고 재무부가 뒤집는다? 미국과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바로 핵활동 재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돈 돌려주지 않으면은 송금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는 상종도 안 할 것이고 우리는 핵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겁을 주니까 미국이 오래 버틸 줄 알았더니 바로 이제 핵활동 계속한다고 그러고 재개한다고 그러고 1년 후에 핵실험 해버렸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 하니까 핵실험 할 때까지는 직전까지는 에이 지까지 것들이 무슨 핵실험 기술이 지까지들이 있나. 그러니까 이 북한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밖에서 돈이 없으면 밖에서 기술 못 사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 사거리 늘리는 건 전부 다 자력으로 한 겁니다. 네. 뭐 누구 설계도 뭐 빌려온 것도 아니고 그 카닝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핵실험을 딱 해버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럴 줄 몰랐다 이거. 그러고는 바로 지난번 클린턴처럼 만나자고 북한 보고. 그러니까 죽일 것처럼 진짜 때려 죽이든지. 그리고 슬그머니 아이고 왜 그래 나와봐 나와 이렇게 불러내니까 북한이 지금 거칠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미국은 자기들한테 굽히고 들어온다는 성공의 추억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ICBM 발사한 것도 그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핵실험하고 나니까 미국이 또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핵활동을 중단하고 뭐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합의서만 만들자. 그러면 9.19 공동성명 그대로 이행이 되면 우리는 비핵화하고 당신은 미국 수교해주고 일국 수교해주고 경제 지원해주고 평화체제 만들어주면 내가 왜 핵무기를 갖겠느냐. 우리가 원래 핵을 가지려고 한 것은 92년도에 그렇게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는데 살려달라고 때려 죽인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했어요. 합의 수교해달라는 얘기는. 그때 그것만 들어줬으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걸 거절하고 우리한테 이상한 누명을 씌우면서 사방 뒤져가지고 뭐 하나 나오면 그걸로 우리를 압살하려고 그러는 그런 속셈이라는 걸 알고 우린 자유수단으로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수교만 해주면 우리는 안 한다. 그게 지금 몇 번째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핵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뭐 연구를 한다고 그러고 뭐 미국의 CSIS다 무슨 영국의 ISIS다 뭐 한국의 무슨 연구소다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은 큰 틀에서 약속을 누가 먼저 깼는지 그다음에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조성했는지 그런 건 안 보고 아주 디테일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북한이 뭐 미국이 이행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만들었고 때로는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미국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돼서 못한 거지 처음부터 안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아닌데 사건은 이렇게 나빠졌다. 근데 지금이라도 하려면 북한이 핵활동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회담을 할 수 있다. 이게 트럼프 정부의 지금 기본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틸러슨이 뭐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백악관에서는 당장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수교해준다 평화협정만 체결한다면 우리는 핵을 오늘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그 얘기는 안 하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 내가 회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회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를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지금 오늘날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출구에서 미국이 챙길 수 있는 것을 비핵화, 입구에서 약속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북한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 배워가지고 출구에서 챙길 수 있는 평화협정을 먼저 입구에서 약속하라 이게. 그게 지금 쌍중단입니다. 핵 미사일 활동 중단시키려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회담을 시작하자. 그게 원래는 중국이 그걸 중국어로 번역해서 쌍중단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했던 말입니다. 2005년 1월달, 2006년 1월달 두 번 연속 그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2015년 1월달, 2016년 1월달 그 얘기를 했어요. 쌍중단 얘기를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한미연합훈련은 합법적인 건데 그리고 너희 핵활동은 불법적인 건데 왜 그걸 합법과 불법을 바꾸라고 그래? 못해.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핵활동 계속한다 해주고 갖고 중국은 어떻게든지 그걸 만들어 보려고 쌍중단이라는 이 말을 쓰면서 지금 이번에도 그걸 밀어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만 해주면 되고 안전보장의 그 안전보장 조치는 수교 평화점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네.